만약 여러분이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직투 S&P 500 혹은 나스닥 100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야말로 완벽한 해설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매번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지수 상품에 내 돈을 태울 때마다 우리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국내 자산 운용사가 만든 국내 상장 ETF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환전을 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SPY나 QQQ 같은 종목을 직접 사야 할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이 지긋지긋한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지루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으러 왔습니다. 시대의 난제가 되어버린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오늘부로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완벽하고도 최종적인 결론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환율, 세금, 건강보험료까지 계산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으시죠? 이렇게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속어법으로 접근해서 오답인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한 3단계 여정을 함께 떠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세금과 비용 체계를 뼛속까지 파헤쳐서 오답을 하나씩 제거할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그동안 머릿속을 헝클어뜨렸던 모든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지루한 논쟁을 끝장내러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피 튀기는 세금 전쟁터로 뛰어들기 전에 소소하게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야금야금 수익을 갉아먹는 운용 보수 이야기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죠. 마치 마트에서 장 볼 때 가성비 좋은 물건을 본능적으로 집어들듯이 투자에서도 수수료가 싼 건 기본 조건입니다. 만약 미국 직투를 하신다면 SPYM이나 QQQM 같은 ETF가 수수료 경쟁력이 있어서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국내 상장 ETF를 사신다면 운용 보수는 대동소이하니 그냥 그 시점에 가장 보수가 저렴한 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혹시 SPY가 SPYM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고민하신다면 결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S&P 500을 추종하니까요. 그냥 보수 싸고 여러분 맘에 들고 거래하기 편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방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 싼 답안을 골랐지만 자칫하면 빵점짜리 시험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수수료 차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거든요. 진짜 내 돈을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은 수면 아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계좌에 돈을 담느냐,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수수료 따위는 잠시 잊으십시오. 지금부터는 진짜 돈이 걸린 이야기, 즉 오답을 피하기 위한 속어법을 가동할 시간입니다. 상세 비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도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지를 X표 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지뢰밭에 들어가기 전에 위험구역을 미리 표시해두는 것처럼 말이죠. 수많은 투자자가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들였다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일반 계좌에서 매수한.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언뜻 보면 숫자가 우리를 현혹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은 배당 소득세 15.4%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죠. 15.4% 대 22%라니 당연히 15.4%가 훨씬 이득처럼.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15.4%라는 숫자는 달콤한 미끼일 뿐입니다. 이 투자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자나 배당을 포함한 여러분의 금융소득의 ETF 수익까지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시스템이 완전히 돌변한다는 겁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끝나지만 그 선을 넘는 초과분은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9.5%라는 살인적인 세율을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S&P 500 ETF를 10년 동안 꾸준히 모아서 마침내 1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머릿속으로는 국내 상장이니까 세금 15.4%만 내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의 함정은 수익 전체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쪼갠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2천만 원까지는 15.4%인 약 308만 원만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문제는 나머지 8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더 이상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고소득자라면 최고 세율인 49.5%를 적용받아 이 8천만 원에 대해서만 거의 4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조금 내는 줄 알았다가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평화롭게 길을 걷다 세금 폭탄을 밟는 꼴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인 가입자라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만약 지역 가입자라면 더 가혹합니다. 1,000만 원만 넘어도 금융소득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매달 내는 건보료 고지서가 갑자기 수십만 원씩 뛰어오르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건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익은 한 번뿐인데 올라버린 건보료는 매달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옥죄어 올 테니까요. 반대로 미국 직투는 어떨까요? 배당금은 기준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모든 게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어 22% 세율로 깔끔하게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될 일도 없고 당연히 건보료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반 계좌로 국내 상장 ETF를 살 때 겪는 또 하나의 치명타는 손익 통산이 안 된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A 종목은 벌고 B 종목은 잃어서 전체적으로는 본전이거나 약간 이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공평하겠죠.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종목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익난 종목에서는 칼같이 세금을 떼어가고 손해본 종목은 그냥 여러분이 감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해서 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잃어서 합계가 0원이어도 1,000만 원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뜯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미국 직투는 훨씬 공정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최종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게다가 기본 공제라는 혜택까지 있어서 매년 250만 원까지의 수익은 세금이 0원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 ETF는 이익이 나면 무조건 15.4%를 원천 징수해 갑니다. 미국 직투 같은 아름다운 공제 혜택 따위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표면적인 15.4%라는 숫자에 속아 일반 계좌에서 장기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모아가는 건 내 자산에 시 한폭탄을 심는 S&P 500을 산다는 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를 걱정해야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 지수 추종 상품을 살 때는 절대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사지 않는다. 자, 이제 가장 위험한 길을 지도에서 지워버렸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 즉 최적의 선택지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일반 계좌 국내 상장 ETF라는 지뢰밭을 지도에서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 그쪽으로 질주해야겠죠? 다행히도 우리에겐 정부가 보내준 아주 강력하고 믿음직한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절세 계좌의 맏형격인 연금저축과
IRP 계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자 목적이 노후 대비라면 이 연금 계좌들을 활용해서 국내 상장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미국 직투가 가진 그 어떤 장점도 이 계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세 가지 이유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 이연이라는 시간의 마법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는 ETF를 사고 팔든 분배금을 받든 55살 전에 인출하지만 않으면 세금을 단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눈덩이를 중간에 베어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금 없이 원금과 수익이 고스란히 재투자되면서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됩니다. 30년 뒤에 돌아보면 중간에 세금 떼인 눈덩이와 온전한 눈덩이의 크기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둘째, 저율 과세라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입니다. 수십 년 굴려서 거대해진 눈덩이를 55살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로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직투의 22%, 일반 계좌의 15.4%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고작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순수익 1억 원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 직투라면 공제받고 해도 약 2,14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라면 최대 5.5%, 즉 5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똑같이 벌었는데 세금 차이만 1,600만 원 가까이 납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건 거의 반칙 수준의 혜택인 세액 공제입니다. 앞선 두 가지가 미래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패라면 이건 지금 당장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을 꽂아주는 창입니다. 매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연말 정산 때 나라에서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일종의 보너스죠. 최대 납입액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6.5%인 약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했는데 그에 바로 현찰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900만 원을 넣는 순간 정부가 무조건 16.5% 수익을 확정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부터 16.5%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명확해졌을 겁니다. 노후 자금이라면 딴 데 볼 필요 없습니다. 연금 계좌가 진리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이 강력한 혜택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는 이 돈은 말 그대로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이라 55살 전에는 못 뺀다는 겁니다. 급해서 깨버리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하는 무거운 페널티가 있습니다. 둘째, 세액 공제는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환급도 없겠죠? 하지만 이 두 조건만 맞는다면 연금 계좌는 반박 불가능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노후 자금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55살 전에 써야 할 돈,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같은 중기 자금은 어디에 굴려야 합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문을 엽니다. 바로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ISA와 전통의 강자, 미국 직투의 정면 승부입니다. 우리는 방금 연금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노후 문제는 끝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5년 뒤, 10년 뒤에 써야 할 돈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한국 투자 역사상 가장 치열한 라이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코너 ISA 계좌, 홍코너 미국 직투. 이 싸움은 마치 최신 기술로 무장한 신형 전투기와 수많은 실전을 겪은 베테랑 전투기의 대결과도 같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도전자 ISA의 무기를 보시죠. 현재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라는 극히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반면 미국 직투는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고 초과 수익엔 22% 양도세를 매깁니다.
단순 비교하면 세율이 훨씬 낮은 ISA가 압승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ISA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ISA는 최소 3년 만기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챙기려면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빼거나 연금으로 넘기거나 재가입해야 합니다. 바로 이 3년 주기가 복리의 마법에 작은 균열을 냅니다. 연금 계좌처럼 수십 년간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멈춰서서 정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 정산 과정에서 복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혜택을 확정짓기 위해 보유 중인 ETF를 팔아야 하고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해 9.9% 세금을 낸 뒤 남은 돈으로 다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 없이 눈덩이를 굴리는 연금과 달리 여기선 3년마다 눈덩이를 조금 깎아서 세금을 내고 다시 굴려야 하는 셈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차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틈을 타서 전통의 강자 미국 직투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 친구의 무기는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하고 치명적입니다. 첫째, 매년 250만 원 공제는 소멸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매년 말 250만 원 수익만큼만 팔아서 세금 0원으로 수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사죠. 이걸 10년 동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2,500만 원의 수익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려야 하는 ISA의 티켓과 달리 이건 매년 쓸 수 있는 현금 포인트 같은 겁니다. 둘째, 미국 직투의 필살기 팔지 않으면 세금을 무한정 미룰 수 있다는 과세 이연 효과입니다. 250만 원을 넘는 수익이라도 내가 팔지 않는 한 세금은 0원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말이죠. ISA의 3년 주기와 달리 여기서는 진정한 장기 복리가 작동합니다. 내 자산이 1억에서 10억이 되어도 국가는 구경만 할 뿐 중간에 떼어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쪽은 단기 화력이 엄청난데 3년마다 재장전해야 하고 다른 한쪽은 화력은 약해 보여도 레이저빔을 수십 년간 끊지 않고 쏠 수 있습니다. 변수가 일이 많으니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었다면 논쟁은 진작 끝났겠죠. 이렇게 팽팽하다는 건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해서 황금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없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시간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숫자 하나가 더 강력한 법이죠.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진짜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바로 극도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S&P 500에 3년 동안 투자해서 총 3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미국 직투의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로 여러분이 아주 부지런해서 매년 250만 원씩 꼬박꼬박 수익 실현을 해서 공제를 챙겼다고 쳐봅시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기호 1번 미국 직투.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으로 3년간 총 750만 원을 비과세로 챙겼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럼 나머지 수익 2,25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22%가 가차없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495만 원, 최종적으로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2,505만 원입니다. 기호 2번 ISA, 3년 만기를 채우고 쿨하게 계좌를 털었다고 칩시다. 계산은 심플합니다. 200만 원 비과세 받고 나머지 2,800만 원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맞습니다. 세금은 약 277만 원, 최종 수령액은 2,722만 2천 원입니다. 결과가 보이십니까? 미국 직투로 절세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몸부림쳐도 2,500만 원 남짓인데 ISA는 그냥 놔뒀다가 만기 때 찾았더니 2,700만 원이 넘습니다. 불과 3년 만에 ISA가 217만 원 정도를 더 벌어준 겁니다. 최신형 노트북 한 대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심지어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단기든 장기든 세금 측면에서는 ISA가 우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뮬레이션의 핵심 결론입니다.
미국 직투에 매년 250만원 공제가 강력한 무기인 건 맞지만 ISA의 9.9%라는 저율 과세 방패를 뚫기엔 역부족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수익 규모가 커질수록 22%와 9.9%의 세율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나온 것 같죠? 아, ISA가 무조건 짱이구나. 하지만 투자 세계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ISA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미국 직투를 선택해야만 하거나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3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ISA 납입 한도를 넘어서는 자금을 굴리는 고래 투자자입니다. ISA는 1년에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년 1억씩 투자해야 한다면 남는 8천만 원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 이걸 국내 일반 계좌에 넣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을 맞습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22% 세금 내는 미국 직투가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3년 안에 목돈을 써야 하는 계획이 있는 분입니다. ISA 혜택은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주어집니다. 2년 뒤에 결혼해야 해서 계좌를 깨야 한다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겐 넣고 싶을 때 넣고 빼고 싶을 때 빼는 미국 직투의 유동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진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분입니다. 국내 상장 ETF를 팔면 원화가 들어오지만 미국 주식을 팔면 계좌에 달러가 그대로 남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비하고 싶거나 자녀 유학 자금으로 달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환전 수수료 없이 달러를 보유한다는 장점이 ISA의 세금 혜택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길었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확실히 느끼셨겠지만 0.01% 수수료 아끼는 것보다 어떤 계좌를 선택해서 세금판을 짜느냐가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 가이드를 드립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만약 여러분이 3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금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모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 압도적인 세금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럽거나 투자금이 억 단위를 넘어가거나 달러 자산 그 자체를 보유하고 싶다면 그때는 미국 직투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종목은 뭘 사야 할까요? 콕 집어드립니다. ISA라면 시작할 때 보수 제일 싼 국내 상장 ETF를 고르십시오. 미국 직투라면 S&P 500은 SPYM, 나스닥은 QQQM이 현재로선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ISA 계좌를 터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책의 방향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ISA 혜택을 대폭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납입 한도도 총 2억 원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계산했던 ISA와 미국 직투의 이익 격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서 나도 ISA 할 걸 해봐야 늦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망설임입니다. 특히 ISA의 핵심인 3년 의무 기간은 계좌를 개설하는 순간부터 카운트 다운됩니다. 법 통과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단 계좌부터 만들어서 시계를 돌려놓아야 나중에 혜택이 커졌을 때 바로 달콤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냐 미국 직투냐의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복잡한 셈법은 시스템에 맡기고 여러분은 이제 본업에 집중하며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딜레마를 끝내는 완벽한 가이드였습니다.